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 뉴스특보입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연초에 알아두면 좋은 건강보험 제도 소식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소식 전해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늘솔 기자. 네, 저는 지금 한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2025년부터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신고가 간소화된다고요? 근데 뒤에 저분은 왜 저러고 있는 거죠? 네, 여기 있는 직장인 A씨, 이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인데요. 기존의 번거로운 신고 방식 때문에 우라통이 터졌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A씨, 어떤 점이 불편한가요? 아니, 건강보험을 연말정산을 하려면 내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소속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 총액을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같은 시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때문에 세무당국에도 전년도 급여를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가지고 당국과 건강보험공단에 이중으로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불편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번거로웠던 신고 방식이 간편하게 바뀐다고요? 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공단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자료를 연계받아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에 활용한다고 하니 직장인 A씨를 포함한 연말정산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소득부가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가 확대된다는데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소득부가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란 소득이 감소 또는 증가한 경우 조정을 신청하면 우선 조정 후 다음해 11월에 정산해 보험료를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정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기존 사업, 근로소득에서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으로 확대하고 전년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엔 건강검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검진 항목이 신규 도입되거나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임늘솔 기자 전해주시죠. 임 기자? 임 기자 어디 갔죠? 네, 저는 지금 건강검진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 건강검진센터군요. 언제 거기까지 갔을까요? 아무튼 새로 도입되는 검진 항목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청년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청년층의 정신건강 위험도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2025년부터는 20에서 34세 청년층에게 기존 우울증 검사 외 조기정신증 검사가 추가되고 검사 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어떤가요? 네, 중장년층을 떨게 만드는 간질환, 그중에서도 간암은 40에서 50대에서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암인데요. 따라서 간암의 예방과 C형 간염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유병률이 높은 56세를 대상으로 생애 1회 C형 간염 검사를 본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 검사 대상에 60세 여성도 추가됩니다. 현재 54세, 66세 여성에게 한정해 실시하는 골다공증 검사를 2025년부터는 60세 여성까지 포함해 6년 주기로 실시하게 됩니다. 네, 건강검진을 연말까지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2025년은 미루지 말고 건강검진으로 건강하게 새해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검진 결과 당뇨병이나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경우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업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고혈압, 당뇨병의 발병 초기부터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진행해 왔고요. 약 5년간의 시범 사업을 거쳐 2024년 9월 30일 본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국민의 고혈압, 당뇨병의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1년 주기로 환자 관리 서비스, 일명 케어 플랜을 수립하고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만성질환의 경우 예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할 텐데요. 가까운 동네에서 관리해 준다니 고혈압, 당뇨병이 있다면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희귀질환 상정 특례인데요. 임 기자가 또 안 보이네요. 임 기자가 또 어디로 갔을까요?
네, 잠시 연결이 고르지 못한 점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결이 됐나요? 오늘 하루 종일 건강보험 소식을 알리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확대된다고요? 네, 산정특례란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에 걸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인데요. 2025년부터 희귀질환 대상 질환이 확대됩니다. 이완불능증, 1번 염색체 장환의 결손 증후군 등 총 66개의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돼 의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의료비 걱정 줄여줄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일수도 확대된다고요? 네,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란 장기요양보험 1, 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 지원 제도인데요.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 요양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는 기관에서 수급자를 돌보는 서비스, 종일방문 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보호자를 대신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데요. 2025년부터는 연간 이용 가능 일수가 확대돼 단기보호는 연간 10일에서 하루가 늘어 11일로, 종일방문 요양은 연 20회에서 22회로 늘어납니다. 네, 그렇군요. 해당 서비스를 통해 돌봄의 부담에서 잠시 벗어나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건강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러 스튜디오에 직접 나왔습니다. 새해엔 금연 결심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하지만 흡연은 개인의 습관이 아닌 니코틴 중독에 의한 질환인 만큼 혼자 금연에 도전할 경우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네, 앉아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금연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금연치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8에서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의사진료, 그리고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 보조제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1, 2회차에는 본인 부담금이 20% 적용되지만 3회차부터는 진료비, 약제비 등의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 시 1, 2회차 때 본인이 부담했던 금액이 전액 환급된다는 것인데요. 결국 금연을 결심했다면 금연치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담배 소송은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패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1월 법원은 1심 판결에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와 담배 회사의 불법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담배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죠. 공단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며 지금까지도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네,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2025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와 연초에 알아두면 좋을 금연치료 지원 사업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임 기자, 오늘 하루 종일 뛰어다녔는데 괜찮습니까? 네, 좀 괜찮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언제나 현장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임늘솔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